인간의 삶과 자연의 질서를 관통하는 사색과 통찰이 보이는 현대 수필입니다. 교술갈래의 역사적 흐름 위에 현대 소설의 모습, 그러니까 현대 수필의 특징에 대해 알아봅시다. 현대 수필이고요. 경수필이래요. 경수필은 내용이 막 진지하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되게 가벼운 얘기입니다. 가볍지만 그 속에 삶의 진실이 있어야 되겠지. 교훈을 주고요. 사색적이고 종교적 스님이니까요. 설해, 눈에 피해를 입은 나무. 눈 때문에 피해 입는 나무는 뭐겠어요? 이렇게 나무가 있는데 눈이 쌓이면 부러지는 거지. 부드러움이 지닌 힘. 그렇죠. 눈 하나하나, 알갱이 하나하나 하찮지. 이렇게 묶어놔도 별로 하찮지 않은데. 근데 결국에 나무를 부러뜨리는 거는 눈이더라. 유사한 성격의 사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머, 그러면은 여러 가지 사례 예시를 들었나? 유사한 성격의 사례들이라고 했으니까 사례들을 열거했나? 대립되는 소재의 대비를 통해서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냅니다. 자연의 질서와 인간의 삶의 모습이 교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의 모습에서의 관찰한 내용을 인간의 삶으로 그 내용을 확장하고 있다. 뭐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밑에 나와 있는 말들이 또 있을까? 오케이. 네. 설해목의 주제 형상화 방식, 부드럽고 억세고 강하고, 밑에다 쓸까 위에 표현에는 뭐 대비라고 해놨지만 대조라고 해도 나쁘지 않습니다. 억세고 강한 것보다 부드러움으로 뭔가를 바꿀 수 있습니다. 훈계보다는 따사로운 손길을, 모진 비바람보다는 눈, 신통력 위험 권위보다는 자비와 사랑으로, 무쇠로 된 정이면 뭔지 알죠? 이렇게 큰 못 같은 거 이렇게 뭐 깰 때 쓰는 거. 요 못을 정이라고 그래요. 물결,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기는 겁니다. 물가의 자갈을 동글동글하게 만드는 건 무쇠로 된 정이 아니라 물결이에요. 자, 시작해 볼게요. 금방 끝납니다. 일단 단어 뜻은 알고 가세요 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설해목은 겨울에 많은 눈으로 피해를 입은 나무를 말합니다. 눈송이는 작고 가볍지만 쌓이면 큰 힘을 바랍니다. 약하고 부드러운 것이 큰 힘을 발휘합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됐어요. 해가 저문 어느 날 오막살이 토굴에 사는 노승 앞에 더벅머리 학생이 하나 찾아왔다. 아버지가 써준 편지를 꺼내면서 그는 사뭇 불안한 표정이었었다. 불안한 표정. 왜 그러면 너 같은 새끼 이게 사람 새끼 안 돼. 저기 가가지고 스님한테 가가지고 엄청 뒤지게 혼나고 맞고 그냥 정신 차리고 와. 아빠 편지 써줄 테니까 가라고 해서 간 거지. 오면서도 엄청 얼마나 쫄아서 왔을까. 사연인즉 이 망나니를 학교에서고 집에서고 더 이상 손댈 수 없으니 사실은 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학교와 집에서 손도 댈 수 없는 애가 스님 앞이라고 쫄아 있을까? 난 그렇지 않았을 것 같은데. 내가 너무 글을 삐딱하게 보니 스님이 알아서 사람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 노승은 그의 아버지와 친분이 있는 사이다. 편지를 보고 난 후 노승은 아무런 말도 없이 몸소 후원에 나가 늦은 저녁을 지어왔다. 늦은 저녁. 저녁을 먹은 뒤 발을 씻으라고 대야에 가득 따뜻한 물을 떠다 주었다. 이때 더벅머리의 눈에서 주르르 눈물이 흘렀다. 부드러움이죠. 설해목, 나무를 부러뜨리는 눈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 요렇게 다시 체크할까? 요 불안한 표정 뭐쟤는 냅두고 훈계에다가 요렇게 세모 표시해 놓고 훈계와 늦은 저녁, 훈계와 대야에 가득 담긴 물 요렇게 대조가 되는 거지. 그리고 또 쓸 수가 있겠는데요. 훈계, 억세고 강함. 늦은 저녁 대야에 가득 더운 물은 부드러움. 이거 살면서 누구한테 이런 대우를 받아본 적이 처음이야. 너무 감동적인 거지. 장발장처럼?
진절이 나는 훈계 대신 다사로운 손길로 시중을 들어주는 노승의 행동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볼게요. 그는 아까부터 훈계가 있으리라 은근히 기다려지기까지 했다. 한번 나를 갈궈보시지. 하지만 스님은 한마디 말도 없이 시중을 들어주는데 감동만 받았던 것이다. 훈계라면 진저리가 났을 것이다. 그는 백천마디의 좋은 말보다 죄송해요. 나는 나름대로 일관성 있게 가야지. 백천마디의 좋은 말보다 다사로운 손길이 그리웠었던 것이다. 그냥 같은 것끼리 묻고 찾을 수만 있으면 됩니다. 이제는 안 가고 안 계신 한 노사 늙은 스님으로부터 들은 얘기다. 내게는 그러네요. 현대수필에서의 나는 누구예요? 글쓴이 자신이죠. 수필에서는 글쓴이 자신이 서술자다. 그래서 수필을 1인칭의 문학이라고 그러지. 맞아. 1인칭의 문학이지. 더벅머리 스승의 다사로운 손길로 감동을 했습니다. 됐고, 산에서 살아보면 누구나 다 아는 일이지만 겨울철이면 나무들이 많이 꺾인다. 모진 비바람에도 끄떡않는 아름드리 나무들이 그냥 저는 이렇게 세모 표시하고 있었으니까요. 꿋꿋하게 고집스럽기만 한 그 소나무들이 눈이 내리면 꺾이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생각할까요? 나무들이 꺾여요. 여기에서의 이 나무는 누구예요? 더벅머리 소년 이야기하는 거지. 그에게 닥치는 모진 비바람은 엄한 훈계일 테고 그의 마음을 풀어 제낀 눈은 그 스님이 받아줬었던 시중 들어준 거겠죠. 가지 끝에 사뿐사뿐 내려 쌓이는 그 가볍고 하얀 눈에 꺾이고 마는 것이다. 여기에 나와 있는 건 하얀 눈에 꺾인다 라는 이야기는 소년의 입장에서 보면 꺾인다라기보다는 어떻게 꺾이고 마는 것이다. 굴복한다라는 이야기보다는 감동받다. 감화되다. 요 정도의 뉘앙스가 있는 것 같아요. 깊은 밤 이 골짝 저 골짝에서의 나무들이 꺾이는 메아리가 울려 부릴 때 우리는 잠을 이룰 수가 없다. 왜요? 억센 나무들이 부드러움에 꺾이는 것이 놀랍고 그 속에서 삶의 진실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펀트 떠오르는 얘기 있어요? 이솝우화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애 옷 벗기는 거. 바람이 아니라 따뜻함이 옷을 벗기는 거잖아. 정정한 나무들이 부드러운 것 앞에서 넘어지는 것이 그 의미 때문일까? 물음표. 산은 한겨울을 지나면 앓고 난 얼굴처럼 수척하다. 어머, 산이 머머한 얼굴처럼 지규, 수척하다. 사람처럼. 나무들이 많은 산의 쓸쓸한 모습을 비유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사바티의 시민들을 앞으로 와서 그럼 이렇게 써야 되겠네. 여기 위에다가 사례 1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긴다라고 하는 사례 1 그리고 지금 이제 여기 살인마 이야기 나오는 거 여기가 사례 2 맞아. 다양한 사례들을 보여준다라고 했었어. 사바티의 온 시민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던 살인귀 앙굴라 말리를 귀의시킨 것은 부처님의 불가사의한 신통력이 아니었다. 위엄도 권위도 아니었다. 그것은 오로지 자비였었다. 아무리 흉악한 살인귀랄지라도 차별 없는 훈훈한 사랑 앞에서 돌아오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다음 또 사례 3. 바닷가의 조약돌을 그토록 둥글고 예쁘게 만드는 것은 무쇠로 된 정이 아니라 그것을 부드럽게 쓰다듬는 물결이다. 괜찮나요? 네.
제가 그렇게 보이는 것 같진 않겠지만 저도 기본적으로 그냥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잔소리 크게 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나는 전에도 얘기했나? 막 과제 안 했다고 막 남기고 이게 내가 봐도 말도 안 되는 두께로 막 과제 내주고 나 과제는 나도 남이 내주지. 그걸 못하면 못 가게 하고 욕하고 혼내고 나는 그것도 일종의 폭력이라고 보거든. 그래서 뭐 오늘 뭐 수학학원에 가가지고 선생님 굉장히 폭력적이에요 이런 얘기 하지 말고 또 좀 하면 어때? 뭐 내가 못할 만한 것도 아닌데. 부드러운 정에 꺾이는 아름다리 나무와 부처님의 자비와 사랑에 감복한 사륜기, 부드러운 물결이 만든 둥근조약돌에서의 얻은 깨달음. 얘기를 마무리 지어야지. 그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서 하실 수 있는 충분한 성인의 인지와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믿고 맡기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뜬금없죠? 됐고, 인간과 삶과 자연의 그러네 유사성. 이거 유추라고 볼 수 있어요. 요 유추야 아니야 라고 이야기해 주실 수 있는 분도 있고 안 계신 거긴 하겠지만 일단 비유는 확실해요. 비유는 무조건 확실하고 유추로 보실지 안 보실지는 학교쌤한테 또 여쭤보시면 되겠고 그런 거 있잖아. 슬쩍 지나가다. 선생님 그럼 유추라고 봐도 돼요? 그런 것들. 그렇게 지나가는 거지 뭐. 시험 보면 나중에 물어보시고 밑에 나와 있는 문제 풀 시간 조금 이따 드릴 거고요. 바로 얘는 정리할게요. 내용 많지 않으니까. 의미상 대비되는 애들을 찾아봅시다. 각각의 속성을 살펴볼게요. 훈계, 모진비바람, 불가사의한 신통력, 위험과 권위, 무쇠로 된 저. 우리 이거 전부 다 세모 표시한 애들이었고 노승의 다사로운 눈길, 사뿐사뿐 눈, 부모천님의 자비, 훈훈한 사랑, 부드러운 물결 얘네들은 전부 다 우리 네모 표시했었던 애들이고요. 부드러움과 억세고 강함의 차이. 일과 같은 구조, 대비, 대조의 구조가 어떠한 효과를 가져옵니까? 기본적으로 대비, 대조는 강조하기예요. 강조하기. 그러니까 어렵게 할 필요 없어. 강조합니다. 뭐 강조하겠어요? 주제 강조하겠지.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뭡니까? 두 글자로 줄이면 주제. 이 글의 주제는 뭔가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세상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키는 것은 억세고 강한 것이 아니라 부드러운 사랑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주제 물어보는 문제들은 거의 없잖아요. 근데 그걸 바탕으로 나오는 문제는 있으니까 그래도 주제는 좀 외워보자 이거지. 오른쪽 위로 올라갈게요. 밑으로 나와서 이규보의 이옥설이죠. 지붕 고치면서 얻었었던 자신의 교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포인트는 그거예요. 문제가 생겼어? 최대한 빨리 수습해. 안 그러면 나중에 고생하니까. 이렇게. 저는 일 미루는 스타일이긴 하거든요. 왜냐? 내 인생 돌봐 살아오면서 아무리 준비를 해도 늘 뭔가 빠져 있더라고. 아무리 준비를 해도 어차피 일이 닥치면 바빠. 어차피 바쁠 거 나중에 바쁘자. 그래서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맘 편히 놀지 못하고 있죠. 놀아도 마음은 불편해요. 그래도 내 몸뚱아리는 좀 편하니까 괜찮지. 위안을 삼고 있으나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집에 고전수필이에요. 이것도 역시 작가 자신이죠. 당장 쓰러져가는 행랑채가 3칸이 되어 있어서 당장 쓰러져 갑니다. 이거 오래됐네. 그래서 전부 수리했다. 2칸은 이전 장마에 비가 새면서 기울어진 지 오래된 것을 알고 이리저리 미루고 수리하지 못한 것이고 1칸은 한 번 비가 새자 곧 기와를 바꿨던 것이다. 바로 수습했던 것이다. 이번 수리할 때 기울어진 지 오래된 2칸은 들보와 석가래까지 다 썩어서 다시 쓰지 못하게 되어서 이 집에 들보와 석가래 썩으면 그냥 그거 다 헐어내고 다시 지어야 돼.
다시 쓰지 못하게 되어 수리하는 비용이 더 들었으나 B가 한 번 세웠던 한 칸은 제목이 다 성하여 다시 썼기 때문에 비용도 덜 들었다. 나는 이것을 보고 생각을 했다. 오케이. 어떻게 할 거냐? 요렇게 하나 끊어 놓을 거예요. 요렇게 끊을 거야. 요렇게 끊을 거예요. 이거는 실제 경험을 통한 거. 다음. 이러한 것이 사람에게도 적용되는 것이다. 자신의 과오를 알고 곧 고치지 않으면 나무가 썩어서 다시 쓰지 못하는 것과 같고 과오를 알고 고치기를 서슴지 않으면 다시 착한 사람이 되는데 방해되지 않으니 집 제목을 다시 쓰는 것과 같은 것이다. 또 요렇게 끊을 거예요. 다만 한 사람이 아니라 한 나라의 정치도 이와 같아서 백성의 이익을 침해하는 일이 심해도 그럭저럭 지내고 고치지 않다가 백성이 아이고야, 그냥 밑줄이지. 고치지 않고 있다가 백성이 떠나가고 나라가 위태롭게 된 데엔 다시 고치려고 해도 바로잡기가 대단히 어렵다. 그러니 삼가지 않고서야, 조심하지 않고서야 되겠는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냐? 이렇게 끊어놓은 세 덩어리에서 맨 앞부분에는 집수리한 이야기를 하고요. 뒤에서는요, 사람 개개인 하나하나 이야기하는 거고요. 세 번째 단락에서는 정치, 국가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사람으로 유추1, 정치, 국가로 유추 2, 유추의 방법이 쓰였습니다. 1에서 2로 갈 때는 아니지만 2에서, 유추 1에서 유추 2로 갈 때에는 확장된 사고를 보여줍니다. 근데 보통은 집 얘기하다 사람 이야기하는 것도 사고의 확장이다 라고 이야기하실 거예요. 그래서 사고의 확장 1, 사고의 확장 2 이렇게 체크해 놓으시면 됩니다. 글의 구조만 보시면 돼요. 어려운 얘기는 아니지만. 나도 며칠 전에 알았는데 이규보가 인천 출신이더라고. 전 되게 싫어하는데요. 뭐 가끔 맞는 얘기, 내가 공감할 만한 얘기는 한 10% 정도 되는 것 같고 나머지는 뭐야. 다음 주어진 단어를 통해 이욕설의 중심 내용을 확인해 봅시다. 경험, 깨달음, 확장. 네, 여기에서는 요거 확장 하나만 보고 있는 거죠. 집수리한 거, 사람 이야기, 정치 이야기. 그래서 세 군데다가만 메모쳐 놓으셔도 될 것 같아요. 행랑채, 사람, 정치. 이렇게. 글의 전개 방식은 유추라고 봅니다. 설해목은 글쓴이가 노승의 이야기에서의 얻은 통찰을 유사한 성격의 사례와 함께 서술하고 있고, 설해목은 유사한 성격의 사례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욕설은 집을 고치는 일상의 체험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중심으로 이야기합니다. 일상의 체험을 통해서 얻은 깨달음. 어쨌든 둘 다의 공통점은 경험이나 깊은 사색에서의 얻은 깨달음으로 깨달음을 바탕으로 교훈을 준다 라는 교술문학의 특징을 잘 보여줍니다. 교술문학의 특징을 잘 보여줍니다. 됐고, 네. 그냥 색깔별로 구분하는 것 뿐이에요. 뭐 내가 특별한 것만 하는 건 아니잖아. 됐고, 다음 구조에 따라서 수필을 써봅시다. 오케이, 패스. 다음 페이지.
인간의 삶과 자연의 질서를 관통하는 부드러운 힘. 어디다 할까? 일단 평소에 막 볼 단어들은 아니니까요. 오케이. 설해목이라고 하는 설해목이란 뭡니다. 단어들. 어디가 있냐? 여기네요. 인간의 삶과 자연 현상을 교차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부드러운 것과 강하고 억센 것의 대비를 이야기해 줍니다. 결국엔 누가 이긴다?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긴다. 자비와 사랑의 힘이다. 통찰력을 감각적이고 비유적인 표현을 담아서 이야기해 주십니다. 법정 스님 하면 역시 무소유. 네. 승려이자 문인이고 깨어있는 지식인 어쩌고 저쩌고. 됐어. 네, 뭐 딱히 보실 건 없는 것 같아요. 뭐 종교를 떠나서 정말 존경하실 만한 분인 것 같아요. 네, 요 사자성어 하나 외워놓읍시다. 유, 능, 제강. 유, 부드러운 것은 능, 능력이 있다. 제압할, 강함을. 부드러움은 강한 것을 제압할 능력, 힘이 있다. 요 순서겠네요. 노자의 뭐 도덕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뭐 됐어. 사회실천가로서의 스님, 됐어. 부드러운 게 이깁니다. 오케이, 끝! 수고했어. 수업 끝이라는 게 아니에요?